26년 1월부터 6월 사이 새롭게 오픈한 서울 근교 대형 신상 카페 10곳을 소개합니다. 언제 방문해도 자리 걱정이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크고 탁 트인 뷰와 공간감이 인상적인 곳들 위주로 골라봤는데요. 한강뷰, 숲뷰, 계곡뷰는 물론이고 특색 있는 시그니처 메뉴까지 갖춘 곳들입니다. 데이트, 드라이브, 주말 나들이 코스로도 괜찮았던 곳들이니 서울 근교 신상 카페 찾고 계셨던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올 상반기 카페 도장 깨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카페인데 넓은 소나무 정원을 가진 별장에 온 것 같은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최근 새로 오픈한 404 베이커리입니다. 해, 달, 별 3가지 컨셉의 공간으로 이루어진 실내에서 커피를 마시고 옥상과 정원을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도 가능한 카페인데요. 404 베이커리를 내돈내산으로 방문해보면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솔직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소나무 정원과 잔디마당이 만들어내는 여유로움입니다. 카페 주변으로 소나무 정원과 넓은 잔디마당이 조성되어 있어 전체적인 분위기가 여유롭고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특히 소나무 위주의 조경 덕분에 사계절 내내 푸른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인데요. 실내 어디에 앉아도 소나무와 잔디마당이 보이고 정원을 천천히 산책하며 다가오는 봄의 분위기를 느끼기에도 좋은 카페였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넓은 부지에서 느껴지는 공간감입니다. 404 베이커리는 넓은 부지 위에 단층 건물로 지어져 있어 전체적으로 여유로운 공간감을 느낄 수 있는 카페입니다. 또한 각각의 공간이 모두 마당이나 중정을 갖고 있어 실내에 앉아 있어도 자연스럽게 정원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옥상에는 소나무 정원과 이어지는 산책로도 조성되어 있어 카페 곳곳을 천천히 둘러보며 시간을 보내기에도 좋았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해, 달, 별로 나뉜 공간 컨셉입니다. 카페 내부는 3가지 독립된 공간으로 나뉘어 있고 각 공간마다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좌석 위치에 따라 느껴지는 공간 분위기도 달라 취향에 맞는 자리를 선택하는 재미도 있는데요. 각 공간의 특징은 잠시 후 실내 공간을 소개하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메뉴 경쟁력입니다. 먼저 가격대를 보면 요즘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과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부담 없는 편입니다. 아메리카노는 5,500원이고 라떼나 음료도 6,000원대에서 7,000원대 정도로 최근 대형 카페 가격을 생각하면 비교적 합리적인 편입니다. 또한 이곳은 프랑스 프레지덩 버터를 사용하는 매장으로 좋은 재료를 사용한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베이커리 종류도 꽤 다양한 편이라 식사빵부터 디저트류까지 선택의 폭이 넓은 편이고 빵 크기도 전반적으로 큰 편이라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장점은 주변 즐길거리입니다. 404 베이커리 근처에는 윤건릉을 비롯해 식당도 많은 편이라 카페만 방문하기보다는 근처 나들이 코스로 함께 들르기 좋은 위치입니다. 특히 윤건릉 산책 후 카페에 들러 커피와 베이커리를 즐기기에도 좋은 동선이라 나들이 코스로 방문하기에도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이제 404 베이커리의 아쉬웠던 점을 살펴보기 전에 전체적인 공간 구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04 베이커리는 전체적으로 깔끔한 단층 구조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구는 가운데가 뚫려 있는 형태로 양쪽 건물 사이 통로를 지나 안쪽 공간으로 들어가는 구조이며 입구 쪽에는 건물 배치 안내도도 마련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밝은 톤의 외관과 큰 창을 활용한 디자인 덕분에 깔끔하고 정돈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문 공간으로 들어서면 다양한 종류의 베이커리가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대부분의 베이커리는 쇼케이스 안에 진열되어 있어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류도 많고 가격도 나쁘지 않아서 집고 싶은 빵이 꽤 많이 보입니다. 카운터에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많이 사용하는 라신발리 커피 머신이 보이고 위쪽 모니터에서는 음료 메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좌석 공간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 공간입니다. 해 공간의 가장 큰 특징은 통창으로 보이는 소나무 정원 풍경입니다. 가로 형태의 창이 크게 나 있어 실내에서도 바로 앞에 펼쳐진 소나무 정원을 창 너머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간 중앙에는 햇빛이 들어오는 중정 구조가 있어 전체적으로 밝고 개방감 있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작은 규모의 좌석 공간이지만 조용히 앉아 풍경을 바라보기에는 가장 좋은 공간입니다.
달 공간 역시 벽면을 따라 통창이 길게 나 있습니다. 다만 해 공간처럼 소나무 정원이 아니라 앞쪽 잔디마당을 바라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른 좌석 공간에 비해 특별한 컨셉이 있는 건 아니지만 주문 공간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어 실용적으로 이용하기 좋은 공간입니다. 마지막은 별 공간입니다. 별 공간은 세 공간 중 가장 넓은 공간입니다. 전체적으로 넓게 트여 있고 소파 좌석과 테이블 좌석, 그리고 등받이 없는 스툴 형태의 좌석들이 함께 배치되어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앉아 편하게 머물기 좋은 공간입니다. 콘크리트 벽면에는 대형 액자들이 포인트로 걸려 있어 단조롭지 않게 느껴지고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의자도 놓여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창 너머로는 소나무로 꾸며진 넓은 데크가 펼쳐져 있어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기에도 좋습니다. 세 공간 중에서는 가장 여유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404 베이커리의 공간 구성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방문하면서 느꼈던 아쉬운 점도 몇 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매장 바로 앞에도 주차가 가능하지만 규모에 비해 협소한 편이고요. 주변 언덕 쪽에 추가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차 안내 요원분들이 계시는 점은 다행이지만 방문 시간대에 따라 주차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두 번째 아쉬운 점은 이동 동선입니다. 주차를 조금 멀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동 거리가 길어질 수 있고요. 또한 건물이 단층 구조로 나뉘어 있다 보니 사람에 따라 이동 동선이 다소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404 베이커리는 넓은 소나무 정원과 여유로운 공간감을 잘 살린 카페입니다. 해달별 3가지로 나뉜 실내는 분위기와 컨셉이 달라 취향에 맞는 자리를 찾아 앉는 재미도 있습니다. 도심 지역의 카페지만 교회 별장에 온 것 같은 여유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용건룸과 함께 나들이 겸 방문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베다골 베이커리 폴에는 작년에 소개했던 베다골 베이커리 하우스의 2호점 격인 신상 카페인데요. 1호점과 차로 5분 거리에 2호점이 오픈했습니다. 유기농 재료로 만든 건강한 빵과 겨울에도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식물원이 매력 포인트인 곳입니다. 식물원에 들어서자마자 향긋한 꽃향기가 가득 퍼지는데요. 그 향 덕분에 마치 작은 숲속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직 가오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분들로 북적이고 있었는데요. 과연 어떤 매력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을지 구석구석 천천히 둘러보도록 할까요? 카페는 마치 숲속에 세워진 작은 예배당 건물처럼 2개의 삼각형 건물이 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 독특한 구조예요. 건물을 잇는 중앙의 통로는 제가 갔을 때는 아직 공사 중이었습니다. 오른쪽 건물 1층이 주문 공간입니다. 한쪽 벽면이 전부 통창으로 되어 있어 개방감이 뛰어나고 햇빛이 가득 쏟아져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스튜디오처럼 설치된 검은색 조명과 빈티지 전구 조명이 함께 어우러져 세련되면서도 감성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베이커리는 창가를 따라 유리 진열장 안에 깔끔하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크로아상 소금빵 같은 데일리빵부터 식사빵 라인까지 고루 갖춰져 있고요. 한쪽에는 큼직한 대형 브레드와 구운 과자류도 함께 진열되어 있어 선택폭이 넓은 편입니다. 냉장 쇼케이스에는 생딸기가 올라간 조각 케이크와 티라미수 등 디저트류도 준비되어 있어 식사와 디저트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라인업이에요. 메뉴 가격대는 전반적으로 살짝 있는 편입니다. 아메리카노 7,000원, 라떼는 7,500원. 그 밖의 음료는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건물 1층은 주문과 베이커리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반대편 1층은 테이블 공간입니다. 대형 식물이 어우러져 여유롭고 힐링되는 분위기가 느껴지고요. 군데군데 빨간 벽돌로 쌓은 구조가 포인트로 따뜻한 무드를 더해줍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은 좌석 위주의 공간으로 방문객들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곳입니다. 동그란 펜던트 조명이 포인트가 되어
공간에 부드러운 분위기를 더하고 대형 식물들이 배치되어 있어 답답함을 덜어줍니다. 다양한 테이블이 배치되어 있어 2인 손님부터 단체 손님까지 두루 앉을 수 있는 곳입니다. 건물 뒤쪽으로는 식물원과 야외 정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식물원 공간은 전체적으로 아주 화려하게 꾸며진 정원 느낌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식물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있는 공간에 가깝습니다. 대형 관엽식물과 화분들이 빼곡하게 배치되어 있고 중간중간 꽃 화분과 다육이 코너도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향이었는데요. 들어서는 순간 꽃향기와 식물향이 섞여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시각적인 요소보다 후각적으로 더 기억에 남는 공간이었습니다. 붉은 벽돌의 아치형 문을 지나 야외로 나오면 잔디마당이 펼쳐집니다. 마른 잔디 위로 피크닉 테이블이 군데군데 배치되어 있고 각 테이블마다 대형 파라솔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 정원 뒤쪽으로 또 하나의 식물원 공간이 이어집니다. 앞쪽 온실 공간보다 규모가 넓은 편이고 다양한 식물과 화분들이 배치되어 있어 천천히 둘러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베다골 베이커리 폴에는 1호점보다 전체적인 규모가 더 크고 공간 구성이 훨씬 다양해진 느낌입니다. 특히 식물원 공간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공간에 퍼지는 향이 기억에 남았고 계절이 바뀌어 꽃과 나무의 향이 더 진해지는 봄과 여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분위기를 보여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호점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더 확장된 버전의 공간을 경험해보고 싶을 때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트토이의 끝판왕 베어브릭이 전 세계 최초로 공식 복합문화 공간 베어브릭 커넥트를 오픈했습니다. 베어브릭 커넥트는 한정판 컬렉션을 직접 보고 브랜드의 세계관을 체험하고 기네스북에 오른 압도적 크기의 메가 베어브릭까지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카페, 스토어, 전시, 체험까지 한 번에 담아낸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공간인데요. 오늘은 이 핫한 신상 공간 파주 베어브릭 커넥트 카페를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 오늘도 100% 내돈내산 리뷰. 안녕하세요, 숑숑카페입니다. 베어브릭 커넥트는 파주 롯데아울렛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건물 지하에 전용 주차장이 있고 2시간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롯데아울렛도 주차가 무료이니 함께 들르기 좋은 위치입니다. 카페 근처에 도착하니 가로등 배너가 걸려 있어서 그랜드 오픈 분위기가 확실히 느껴지는데요. 외관은 카페라기보다는 브랜드 쇼룸에 가까운 느낌이고요. 유리 건물이라 빛이 반사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원한 느낌이고 곡선 구조의 베어브릭 그래픽까지 더해져서 외관부터 컨셉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카페는 입구부터 분위기가 독특한데요. 어두운 공간에 빨간색 LED 텍스트가 깔려 있어서 마치 블랙홀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입구 천장에는 우주복 컨셉의 베어브릭이 줄지어 돌아가고 있습니다. 카페 중앙에는 라운드 형태의 카운터가 자리 잡고 있는데 위쪽에 블루톤 네온 조명과 스테인리스 카운터가 어우러지면서 우주선 안에 들어온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분위기를 극대화하는 게 바로 이 공간의 하이라이트. 무려 12,000% 크기의 메가 베어브릭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약 3층 높이로 크기에서 오는 압도감이 확 느껴집니다. 메가 베어브릭은 일본의 특수 분장사이자 조형가, 영화 감독인 히로시 카타게리가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네요. 좌석은 소파 형태, 일반 테이블, 바 테이블이 섞여 있고요. 곳곳에 베어브릭이 계속 배치돼 있어서 공간 자체가 하나의 전시처럼 이어지는 느낌입니다. 베이커리는 제빵실을 갖추고 있어 직접 구워낸 빵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직 종류가 많지는 않지만 오늘이 오픈 2일차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음료는 드립 커피를 포함한 커피 메뉴부터 시그니처, 스무디, 논커피까지 라인업이 꽤 다양합니다. 메뉴 구성도 잘 갖춰져 있어서 카페만 이용하기에도 충분히 괜찮은 곳입니다. 카운터 옆으로는 PC를 활용한 베어브릭 체험 공간이 이어지는데요. 베어브릭 게임을 비롯한 다양한 컨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갤러리 입구는 스테인리스 프레임과 거울처럼 반사되는 구조로 마치 또 하나의 공간으로 넘어가는 포털 같은 느낌이고요.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주복 컨셉의 베어브릭이 먼저 시선을 잡아 끕니다. 실험실이나 도킹존을 떠올리게 하는 연출 속에 배치되어 있어서 전시를 보는 느낌을 넘어서 하나의 세계관 안으로 들어온 듯한 몰입감을 만들어줍니다. 이어지는 1층 초입은 브랜드를 설명하는 핵심 구간입니다. 벽면을 따라 정리된 히스토리 라인과 초기 모델부터 협업, 현재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고 한쪽에는 전 세계를 연결한 베어브릭 맵이 전시되어 있어서 단순한 피규어를 넘어 하나의 문화로 확장됐다는 걸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중앙으로 시선을 옮기면 원형 구조를 따라 층층이 쌓인 컬렉션이 입체적으로 펼쳐지는데 하나의 설치 작품처럼 느껴집니다. (2층은) 다양한 협업 결과물을 풀어낸 작품들이 이어집니다. 나전칠기 같은 전통 공예부터 닉 다이아몬드, MCM, 포터 같은 브랜드 협업까지 같은 베어브릭이지만 소재와 디자인, 해석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단순히 피규어가 아니라 캔버스처럼 활용되고 있는 느낌이네요. 특히 각각의 협업은 단순 진열이 아니라 해당 브랜드의 무드와 스토리를 그대로 옮겨온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서 보는 재미가 확실히 있는 구간입니다. 실제로 구매 가능한 제품들이 주로 전시되어 있어서 전시와 쇼룸의 성격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는 공간이고요. 1층이 브랜드를 이해하는 공간이었다면 2층은 결과물을 직접 마주하는 공간이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베어브릭 커넥트는 브랜드 하나를 공간으로 풀어낸 체험형 복합 공간입니다. 카페, 전시, 스토어, 체험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곳으로 베어브릭을 잘 아는 사람은 물론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도 충분히 흥미롭게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곳이라고 느껴졌습니다. 파주 쪽 드라이브 코스나 롯데아울렛 방문 일정이 있다면 꼭 한번 들러볼 만한 공간으로 추천드립니다. 26년 2월 경기도 부천에 새롭게 오픈한 대형 카페 더옥길에 다녀왔습니다. 더옥길은 1층부터 3층까지 이어지는 넓은 실내 공간과 루프탑까지 총 4개 층으로 이루어진 꽤 규모 있는 카페인데요. 음료뿐만 아니라 베이커리와 브런치 메뉴까지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어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랜만에 꽤 만족스러운 카페였지만 신상 카페인 만큼 몇 가지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중심으로 솔직하게 리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카페 공간 자체의 분위기입니다. 더옥길은 전체적으로 노출 콘크리트 구조를 활용한 공간으로 요즘 유행하는 세련되고 미니멀한 카페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벽과 계단, 천장까지 이어지는 콘크리트 마감이 공간 전체에 통일된 느낌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자칫 차가워 보일 수 있는 소재지만 적재적소에 배치된 화분과 조명을 통해 오히려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신상 카페들을 보면 개업 선물로 들어온 화분을 중구난방으로 배치해 공간 분위기를 해치는 경우도 있고 어디를 가도 비슷한 형태의 조명을 사용해 마치 복사 붙여넣기 한 듯한 느낌을 주는 곳들도 있는데요. 이곳은 식물과 조명을 과하게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절제된 방식으로 배치해 공간의 분위기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과한 장식은 덜어내고 디테일은 살려 미니멀한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카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다양한 메뉴 구성입니다. 더옥길은 기본적인 커피와 음료뿐 아니라 베이커리와 브런치 메뉴까지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입구로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베이커리 매대에서는 갓 구운 빵의 향기가 먼저 느껴지는데요.
중앙에 놓인 대형 진열대에는 크루아상과 페이스트리, 도넛 등 수십 가지의 빵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냉장 쇼케이스에는 티라미슈와 생크림 케이크 등 다양한 디저트 케이크도 함께 준비되어 있어 커피와 함께 디저트를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여기에 피자와 파스타, 샐러드 같은 브런치 메뉴도 함께 판매하고 있어 단순히 커피만 마시는 카페라기보다는 가볍게 식사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브런치 카페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베이커리는 오픈형 주방에서 반죽을 치고 빵이 구워지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위생이나 신뢰도 측면에서도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가격 역시 비교적 합리적인 편인데요. 요즘 카페들을 보면 뷰 하나만 믿고 음료 가격이 10,000원에 가까운 곳들도 적지 않은데 이곳은 메뉴 구성과 공간 규모를 고려하면 가격도 비교적 합리적인 편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숲을 바라보는 전망입니다. 더욱길은 도심 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건물 위치 자체가 비교적 지대가 높은 편이라 생각보다 시야가 꽤 트여 있는 편입니다. 카페에서는 크게 두 가지 풍경을 볼 수 있는데요. 시티뷰는 특별할 게 없지만 산자락에 위치한 덕분에 숲이 바로 코앞에 펼쳐지는 듯한 풍경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카페 전반에 대형 통창 구조를 사용하고 있어 실내 어디에 앉아도 바깥 풍경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구조인데요. 창의 높이도 상당해서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도 시야가 가리지 않고 창가 쪽뿐 아니라 오히려 거리가 있는 테이블에서도 바깥 풍경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덕분에 공간 전체가 바깥 풍경과 연결된 듯한 개방감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나무들이 푸릇푸릇하게 올라와 지금보다 훨씬 더 싱그러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위치입니다. 부천이 드라이브를 갈 만한 지역은 아니지만 인근 도심 지역에서는 비교적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특히 서울 서남부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멀지 않은 거리라 가볍게 방문하기에도 괜찮습니다. 저는 영등포에서 출발했는데 차로 약 30분 정도 걸렸고요. 근처에 버스 정류장도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더욱길 카페의 장점을 살펴봤는데요.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기 전에 카페의 전반적인 공간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더욱길은 1층부터 3층의 실내 공간, 그리고 루프탑까지 총 4개 층으로 이루어진 대형 카페입니다. 1층은 주문과 베이커리를 담당하는 공간으로 중앙에는 다양한 빵이 진열된 대형 베이커리 매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2층은 더욱길에서 가장 넓은 좌석 공간이 있는 층으로 사실상 메인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형 통창을 따라 창가 좌석들이 배치되어 있어 숲 풍경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기 좋은 자리들이 마련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공간도 넓고 밝은 분위기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층은 블랙톤 가구와 조명을 사용해 전체적으로 조금 더 차분하고 묵직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층이 밝고 활기 있는 분위기라면 3층은 조금 더 조용하게 머물기 좋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상층은 루프탑 공간입니다. 루프탑에는 콘크리트 계단 형태로 만들어진 야외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단 위쪽에는 비교적 넓은 공간이 비어 있어 향후 테이블이 들어설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뷰가 약간 애매하다는 점입니다. 숲을 바라보는 풍경 자체는 괜찮은 편이지만 창밖 풍경을 자세히 보면 일부 구간에서는 묘지가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주차 공간인데요. 매장 앞에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카페 규모에 비해 주차 공간이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특히 피크 시간대에는 이중 주차가 이루어지는 모습도 있었고 주차 요원분이 다소 늦게 도착하면서 잠시 차량 동선이 꼬이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주말 기준으로는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는 붐빌 수 있으니 피해서 방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단점은 주변 즐길 거리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부천이 관광지 성격의 지역은 아니다 보니 카페와 함께 둘러볼 만한 곳은 비교적 많지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더욱길은 세련된 공간 분위기와 다양한 메뉴, 그리고 숲을 바라보는 전망까지 갖춘 꽤 괜찮은 대형 카페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주차 공간이나 주변 환경 등 아쉬운 부분도 조금 있기는 하지만 서울 서남부나 경기 서부 지역에서 가볍게 방문하기 좋은 카페를 찾는 분들에게는 한 번쯤 들러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테라스에서는 일광욕을 하며 누워있을 수 있고 뒷마당 정원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습니다. 뒤쪽은 울창한 산이 보이고요. 앞쪽에는 작은 물길도 보입니다. 판교에서 5분 거리인데 분위기는 완전히 다른 느낌인데요. 오늘 소개할 곳은 분당 신상카페 레이드 카페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카페인지,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공간 구조까지 내돈내산 관점으로 솔직하게 리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야외 공간입니다. 레이드 카페는 1층부터 루프탑까지 총 4개 층 모두 테라스와 정원이 이어져 있습니다. 앉아서 쉬기 좋은 자리도 있고 선베드처럼 누워서 여유롭게 있을 수 있는 자리도 있고요. 카페 뒤쪽으로는 숲과 이어지는 잔디마당도 있어서 따뜻한 햇살 아래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공간이 전반적으로 넓게 트여 있어서 답답한 느낌이 없고 여유롭게 머물기 좋은 분위기입니다. 특히 날이 따뜻해지는 지금 이 시기에 방문하기 좋은 카페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실내 분위기입니다. 레이드는 야외만 좋은 게 아니고요. 실내 역시 제가 좋아하는 톤앤 무드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목재 테이블이 주는 아늑함은 포근한 집 안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주고 포인트로 배치된 식물과 쏟아지는 햇빛, 그 위로 드리워진 그림자는 마치 현대미술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편안하면서도 정돈된 분위기가 같이 느껴지는 공간입니다. 세 번째 장점은 커피 맛입니다. 레이드는 시즌마다 원두를 선별해 직접 로스팅을 한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브라질, 파푸아뉴기니, 콜롬비아 원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핸드드립도 가능하고요. 아메리카노 기준으로도 산미 계열, 고소한 계열 모두 비교적 선명하게 맛과 향이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숲이 주는 고요함입니다. 도로 끝에 위치해 있어서 차 소리보다 새소리, 물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 스치는 소리까지 같이 들리면서 도심에서 느껴지는 분위기와는 다른 고요함이 느껴졌습니다. 다섯 번째 장점은 주차 편의성입니다. 레이드는 본관 건물의 필로티 구조의 실내 주차장과 바로 맞은편의 실외 주차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 규모 대비 주차 공간이 충분한 편이고 여유 있게 주차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바닥도 잘 정리되어 있어서 주차는 매우 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들과 별개로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어떤 부분이 아쉬웠는지는 뒤에서 따로 정리해보고 먼저 레이드 카페의 공간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카페의 외관은 전체적으로 곡선 형태의 건물을 따라 층마다 테라스가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톤 외관에 통창을 크게 사용했고요. 단순한 박스형 건물이 아니라 지형을 따라 길게 펼쳐진 형태라 자연스럽게 주변 풍경에 녹아드는 느낌을 줍니다. 카페 뒤쪽으로는 바로 숲이 붙어 있어서 건물과 자연이 이어지는 느낌이 있고요. 실내로 들어가지 않아도 층별 공간 구성이 밖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구조입니다. 1층은 주문과 좌석, 베이커리 공간이 함께 구성된 층입니다. 입구로 들어오면 한쪽에 카운터가 보이는데요. 에스프레소 머신과 그라인더가 전면에 배치되어 있고 핸드드립을 내리는 모습도 자연스럽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창가를 따라 좌석이 이어지는데 통창으로 들어오는 햇빛 덕분에 전체적으로 밝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한쪽에는 향수와 핸드크림 등이 진열되어 있고 입구 쪽에는 베이커리와 디저트 진열대가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불필요한 요소를 덜어낸 깔끔한 구조에 햇빛과 우드톤 소재가 더해지면서 따뜻한 분위기가 잘 느껴지는 공간입니다. 1층 테라스에는 나무 데크 위에 철제 테이블과 의자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의자가 선베드 형태로 되어 있어서 편하게 기대거나 누워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기 좋습니다. 바닥이 데크로 되어 있지만 중간중간 돌과 나무를 그대로 살려두어서 인위적인 느낌이 크지 않고 앞쪽으로는 잘 정리된 조경이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자연과 잘 어우러지는 느낌입니다. (1.5층은) 카페에서 층고가 가장 높은 공간입니다.
중앙에는 푹신한 그레이톤 소파가 배치되어 있어 편안하게 앉아있기 좋고, 창가 쪽의 우드톤 테이블에서는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기 좋습니다. 야외 테라스에는 데크 위에 파라솔과 테이블이 놓여 있는데요. 1층과 마찬가지로 나무와 흙, 돌을 그대로 살려 인위적인 느낌을 덜고 자연스러움을 잘 살렸습니다. 높은 층고를 따라 위로 쭉 뻗은 식물들이 더해지면서 공간 전체에 한층 더 가볍고 경쾌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2층은 실내 공간을 중심으로 앞쪽 테라스와 뒤쪽 정원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실내는 단체 방문객들도 여유롭게 앉을 수 있는 테이블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인상적입니다. 앞쪽 테라스로 나가면 파라솔 아래 테이블들이 놓여 있고 유리 난간 너머로 펼쳐지는 풍경을 시원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또 다른 테라스와 함께 넓은 잔디 정원이 이어지는데요. 시야가 탁 트여 있고 주변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공간 전체에 자연이 깊게 스며든 듯한 느낌을 줍니다. 전체적으로 2층은 실내의 차분함과 야외의 개방감이 균형 있게 어우러진 공간입니다. 마지막 히든 공간은 루프 가든입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흙과 식재로 이루어진 완만한 지형이 펼쳐져 자연에 가까운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건물 끝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가면 곡선 형태의 벤치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잠시 앉아 숲과 멀리 보이는 풍경을 함께 바라보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기 좋은 공간입니다. 지금까지 레이드의 장점과 공간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개인적으로 느꼈던 아쉬운 점도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이커리 구성이 다소 아쉬운 편입니다. 파베이킹 제품 몇 종류와 조각 케이크 몇 종류로 구색만 갖추고 있으니 참고하셔야겠고요. 두 번째는 단체석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단체 좌석이 주로 2층에만 몰려 있어 시간대에 따라 2층만 다소 붐비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야외 주차장 건물이 메인 건물의 외관을 일부 가리고 있는 점입니다. 카페의 멋진 외관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다는 점이 다소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레이드는 도심에서는 흔히 보기 어려운 자연과 잘 어우러진 카페였습니다. 혼자 방문해 조용히 시간을 보내기에도 좋고 데이트를 하기에도 좋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잔디 공간도 함께 갖추고 있어 각자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기에 잘 어울리는 카페였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압도적인 공간감에 한번 놀라고 통창 너머 풍경에 또 한번 놀랐던 곳, 파주에 새롭게 오픈한 대형 신상 카페 마운플리입니다. 직접 로스팅한 커피와 다양한 베이커리까지 오랜만에 만족도가 꽤 높았던 카페였는데요. 오늘도 100% 내돈내산 리뷰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마운플리는 파주시 서패동에 위치합니다. 서울에서 오신다면 자유로를 타고 파주 출판도시와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을 지나 5분이면 도착합니다.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웅장한 화이트톤의 건물인데요. 높은 층고의 통창과 어우러져 세련되고 여유로운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아직 주차타워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주차 공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 주말에 방문하신다면 피크타임은 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층은 주차 공간과 로스팅 랩으로 운영 중이니 2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2층에 올라오면 파주시 풍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고지대에 위치한 덕분에 2층임에도 시야가 트여 있었고 뒤쪽으로 한강까지 내려다 보이는 풍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좌측에는 카운터와 베이커리 매대가 위치해 있는데요. 화이트톤으로 길게 이어진 카운터와 대형 디지털 메뉴판이 공간 전체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세련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카운터 옆으로는 통창을 따라 단체 테이블존도 함께 마련되어 있어 뷰를 바라보며 여유롭게 커피를 즐기기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우측 테이블존은 조금 더 프라이빗한 분위기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대리석 소재의 긴 커뮤니티형 테이블부터 통창 앞에 다인석 테이블, 창가를 바라보는 바 테이블까지 좌석 형태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유리블록 뒤쪽으로는 조금 더 독립감 있는 프라이빗 좌석도 마련되어 있었고
안쪽으로는 테라스 공간까지 이어져 있어 자리마다 분위기가 꽤 다르게 느껴졌는데요. 복도를 중심으로 낮은 벽 형태로 공간을 자연스럽게 나눠둔 구조였지만 그럼에도 대형 통창 덕분에 답답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음료 메뉴는 대형 디지털 메뉴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커피뿐 아니라 티와 에이드, 블렌디드까지 전체 메뉴 구성이 꽤 다양한 편이었습니다. 특히 마운플리는 원두에 꽤 신경 쓰는 느낌이 강했는데요. 1층에는 로스팅랩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 카운터에서는 3가지 원두를 직접 시향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 역시 이탈리아 프리미엄 브랜드인 라마르조코 장비를 사용하고 있어 전반적인 커피 퀄리티는 만족스러운 편이었습니다. 베이커리는 소금빵, 크로아상 같은 페이스트리 계열부터 치아바타, 소시지빵 같은 식사빵, 에그타르트와 조각 케이크류 디저트까지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화이트톤 매대 위에 투명 커버를 사용해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아직 가오픈 기간인 만큼 베이커리 종류는 앞으로 조금 더 확충될 것으로 보입니다. (3층은) 2층보다 시야와 개방감이 한층 더 뛰어난 공간이었습니다. 2층도 뷰가 괜찮다고 느꼈는데 3층에 올라와 보니 건물 너머 한강 풍경까지 훨씬 더 탁 트이게 보였는데요. 중앙을 기준으로 좌측은 메인 라운지 공간 느낌이 가장 강했습니다.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고 탁 트여 있었고 전면을 가득 채운 대형 통창 덕분에 어디에 앉아도 시원한 뷰를 감상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다인석 테이블 위주로 넓은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있어 답답한 느낌이 거의 없었고 창가 쪽에는 소파 좌석도 마련되어 있어 한강 풍경을 바라보며 여유롭게 머물기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반면 우측 공간은 조금 더 차분한 분위기였는데요. 유리블록을 중심으로 공간을 자연스럽게 구분해 두었고 벽면 쪽에는 붙박이 소파 형태 좌석과 원형 테이블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신발을 벗고 이용하는 좌식 형태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 안쪽에는 8인 이상 이용 가능한 단체석 공간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모임용으로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4층은 하늘정원이라는 이름답게 정원과 전망 공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앙에는 원형 형태 꽃정원이 배치되어 있었고 주변으로 다양한 식재 공간을 깔끔하게 구성해 두어 산책하듯 둘러보기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벽면 안쪽에는 반오픈 형태 테이블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구조라 야외지만 비교적 편하게 쉬어가기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반층을 더 올라가면 유리 난간으로 구성된 전망 데크 공간이 이어지는데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만큼 탁 트인 시야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인상적이었던 건 직원분들 응대였습니다. 특히 주차요원분들이 굉장히 친절한 편이라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빵은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즐기기 좋은 느낌이었고 개인적으로는 커피 퀄리티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로스팅랩이나 원두 시향 공간 등을 보면 커피 자체에도 꽤 신경을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인테리어는 사실 높은 층고와 한강뷰만으로도 이미 분위기의 절반 이상은 가져가는 느낌이었는데요. 다만 내부 조명이나 전체적인 분위기 때문인지 약간 웨딩홀 같은 느낌도 살짝 있었습니다. 위치 자체가 심악산 맛집 골목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향후 주차타워까지 완공됐을 때 식사 후 들르기 좋은 대형 뷰 카페로 충분히 자리 잡을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은 남양주 진저북 쪽 카페를 하나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티라토레라는 카페인데요. 나폴리 피자 인증도 받은 피자 맛집이면서 1층부터 3층 그리고 루프탑까지 있는 대형 카페예요. 주말 기준으로 영등포에서 1시간 정도 걸렸고 오는 길에 보니까 이쪽이 요즘 남양주 왕숙 3기 신도시 조성 중이라 주변 분위기가 계속 바뀌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다만 북한강 쪽은 아니라서 강 보면서 커피 마시는 느낌은 아니니 참고하시고요. 참고로 스타필드 하남까지도 거리로는 약 25km 정도라 동선상 이동은 가능하지만 그리 가까운 편은 아니에요. 그럼 이제 티라토레가 실제로 어떤 공간인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카페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이 간판이에요. 그리고 가까이서 보니까 카페 규모가 생각보다 꽤 큽니다. 유리 파사드랑 벽돌 외관이 같이 섞여 있어서 대형 카페 특유의 웅장함은 있으면서도 너무 차갑거나 공장 같은 느낌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깔끔한 인상이었어요. 실제로 보면 건물이 한 동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자연스럽게 이어진 구조라서 안에 들어가면 공간이 꽤 다양할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는 어떤 분위기인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입구로 들어오면 동선이 바로 두 갈래로 나뉘어요. 한쪽은 주문하고 픽업하는 카운터 공간, 그리고 반대쪽은 식사하는 다이닝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문 공간이랑 베이커리 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카운터는 길게 일자 형태로 사람이 좀 있어도 동선이 답답한 느낌은 없었고 전체적으로 우드톤 중심이라 공간 분위기가 되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위쪽으로는 메뉴판이 한눈에 보이게 정리돼 있고 커피랑 음료뿐만 아니라 피자나 파스타도 여기서 같이 주문할 수 있습니다. 카운터 맞은편에는 이렇게 베이커리 진열 공간이 이어져 있어요. 종류는 막 많다기보다는 크로와상이나 페이스트리류, 케이크랑 조각 디저트, 쿠키 등 고르기 좋게 구성되어 있는 편이었고요. 진열도 과하게 빽빽하지 않아서 하나하나 눈에 잘 들어오고 전체적으로 깔끔한 인상이었어요. 빵은 4,000원에서 6,000원 정도, 케이크류는 7,000원에서 9,000원 정도로 형성돼 있었습니다. 음료 메뉴는 시그니처로 흑임자 라떼가 눈에 띄었고요. 아메리카노는 6,500원이네요. 주문 공간 반대편으로는 이렇게 다이닝 공간이 이어져 있어요. 1층은 카페라기보다는 피자랑 파스타를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곳은 나폴리 피자 장인 협회의 인증을 받은 곳이고 화덕에서 직접 피자를 구워내는 곳이에요. 테이블 간격도 여유가 있어서 주말인데도 막 북적이는 느낌은 아니었고 전체적으로 편하게 식사하기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피자 가격대는 대략 2만원 중반부터 3만원 초반 정도이고요. 자리에 앉아서 키오스크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오면 카페 공간과 함께 시네마홀이 따로 마련돼 있어요. 큰 스크린이 설치돼 있고 소파형 좌석으로 구성돼 있어서 영화 상영을 염두에 둔 공간이라는 건 느껴졌고요. 다만 낮 시간에는 조도 때문에 화면이 조금 흐려 보여서 집중해서 관람하기에는 조금 아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시네마홀 옆으로는 이렇게 좌석 공간이 이어져 있어요. 통창이 크게 나 있어서 낮에는 햇빛이 깊게 들어오는 구조고 식물들이 곳곳에 배치돼 있어요. 좌석은 소파와 의자 좌석이 섞여 있고 간격도 여유 있는 편이라 조용히 머물기 좋아 보였고요. 천장에는 덩굴 장식이랑 조명이 이어져 있는데 햇살 덕분에 전체적으로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3층은 통로를 기준으로 공간이 두 개로 나뉘어 있는데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거의 비슷한 편이에요. 큰 창을 따라 좌석이 배치돼 있어서 낮에는 햇살이 깊게 들어오고 바닥에 빛과 그림자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느낌이 좋았고요. 특히 창가 쪽에 놓인 검은색 소파형 의자가 등받이랑 쿠션감이 있어서 생각보다 꽤 편했습니다. 조명이나 가구톤도 2층보다 조금 더 차분한 느낌입니다. 4층은 루프탑이고 층마다 테라스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는데 지금은 겨울 시즌이라 야외 좌석은 아직 세팅돼 있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티라토레는 확실히 피자가 강점인 카페라는 인상이었어요. 나폴리 피자 인증도 받고 화덕을 사용하는 구조라 식사 쪽에 힘을 준 느낌이고요. 뷰는 솔직히 북한강처럼 확 트인 느낌은 아니라서 살짝 아쉽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대신 주변이 조용해서 고즈넉하게 머물기에는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드라이브 겸해 넓은 공간에서 커피랑 식사까지 같이 즐기고 싶은 분들께는 한 번쯤은 가볼 만한 곳인 것 같습니다. 서울 근교 양주 기산저수지 앞 세련된 외관의 대형 베이커리 카페 히든헤븐에 다녀왔습니다. 홍창 너머로는 잔잔한 호수 뷰가 시야를 가득 채우고 층고 높은 넓은 실내는 편안한 개방감을 더해주는데요. 카페 이름처럼 이곳은 정말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숨겨진 천국 같은 공간일지. 안녕하세요. 숑숑 카페입니다. 히든헤븐의 외관은 붉은 벽돌로 마감된 클래식한 건물에 크고 높게 설계된 아치형 창이 반복되며 한눈에 봐도 시원하고 웅장한 느낌을 줍니다. 붉은 벽돌과 파란 하늘이 강렬한 대비를 이루며 마치 유럽의 건물 앞에 서 있는 듯한 인상도 남겨요. 실내는 1, 2층이 탁 트인 구조로 연결된 복층형 공간이에요. 층고가 높아 시선이 막힘없이 뻗고 곳곳에 배치된 초록 식물들이 시각적인 여유를 더해줍니다. 특별히 유니크한 컨셉은 아니지만 깔끔한 구조와 풍부한 채광, 넓은 규모에서 오는 쾌적함이 이 공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입구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가 눈에 들어와요. 초록 식물들과 어우러져 첫인상부터 싱그러운 느낌을 줍니다. 트리를 지나 안쪽으로 들어오면
중앙엔 베이커리 진열대가 길게 놓여 있고 그 옆으로는 카운터가 이어집니다. 햇빛이 충분히 들어오는 창가 자리는 식물들과 어우러져 한결 더 여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베이커리 매대 위에는 직접 구운 다양한 빵들이 깔끔하게 진열돼 있어요. 바로 옆 화이트 톤의 카운터 뒤로는 오픈형 주방과 커피 머신이 보여서 신뢰감도 느껴집니다. 2층은 시야가 시원하고 한층 더 여유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중앙이 뚫려 있고 양옆으로는 다양한 좌석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총 2개의 단체룸이 마련되어 있어 가족이나 소규모 모임 장소로 활용하기에 적당하고 좌식과 입식 테이블이 모두 있어 편한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어요. 창가 자리엔 햇살이 넉넉히 들어오고 창밖으로 펼쳐지는 호수뷰와 곳곳에 놓인 식물들이 어우러져 조용히 머물기 좋은 차분한 공간이 완성됩니다. 깔끔하고 여유로운 공간, 그리고 눈앞에 펼쳐지는 잔잔한 뷰. 히든헤븐은 특별히 화려하거나 독특하진 않지만 넉넉한 공간감과 채광, 정돈된 구성만으로도 충분히 편안한 시간을 선사해주는 카페였어요. 서울 근교 드라이브 코스에 잘 어울리는 곳으로 조용한 휴식이나 소소한 모임이 필요할 때 한 번쯤 들러보기 좋은 공간입니다. 문을 열기도 전에 마음이 먼저 설레는 외관, 야자수가 반겨주는 이국적인 분위기. 카페 안에 들어서면 쌀빵을 굽는 고소한 향기와 2층까지 시원하게 뻗은 야자수가 인상적인 이곳. 청주의 작은 휴양지, 캘리포니아 카페는 어떤 모습일까요? 안녕하세요, 숑숑 카페입니다. 카페 앞에 다가서는 순간 마치 여행지에 온 듯한 설렘이 먼저 찾아와요. 세련된 건물 외벽과 커다란 아치형 창, 그리고 그 옆을 따라 늘어선 야자수들, 탁 트인 하늘 아래 이국적인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요. 건물 앞에는 작게 조성된 야외 골프 퍼팅장도 눈에 들어와요. 단순한 카페를 넘어 가볍게 몸을 움직이며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점이 이곳만의 여유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줘요. 화이트톤 외관은 청량하면서도 깔끔한 인상을 주고 날씨 좋은 날엔 건물에 비친 하늘까지 풍경처럼 어우러져 평소와는 조금 다른 기분 좋은 공기가 느껴지는 곳이에요. 캘리포니아 카페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바로 모든 빵이 쌀로 만들어진다는 점이에요. 진열대에는 고소한 향을 머금은 쌀빵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메뉴 이름에도 하나같이 쌀이 들어있어 이곳만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느껴져요. 한입 베어 물면 밀가루 빵과는 또 다른 쫀득하고 담백한 식감이 느껴져요. 자극적이지 않아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맛이에요. 매장 한켠에는 쌀빵 명인 인증패도 걸려 있어 맛뿐 아니라 실력으로도 인정받은 베이커리라는 점이 더욱 신뢰를 줍니다. 조각 케이크, 샌드위치, 샐러드 등 디저트부터 간단한 식사 대용까지 종류도 다양해서 골라 먹는 재미까지 톡톡히 느낄 수 있어요. 카운터는 넓고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장 전용과 주문 전용 코너로 구분되어 있어 혼잡하지 않고 동선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메뉴판은 디지털 보드로 펼쳐져 있고 시그니처 메뉴와 음료 미리 보기가 정리되어 있어 처음 방문하는 사람도 선택하기 편한 구조입니다. 1층 실내는 천장이 높아 개방감이 느껴지고 중앙에는 큰 원형 테이블을 중심으로 야자수가 2층까지 뻗어 올라가 있어 실내 정원에 들어온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테이블은 둥근 원목 테이블부터 소파석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창가 쪽에는 넓고 푹신한 소파 좌석들이 준비되어 있어 오래 머물기에도 부담 없는 편안함이 느껴져요. 이 층은 오픈형 복층 구조로 1층의 전체 전경을 내려다보며 머물 수 있는 공간이에요. 넓은 창과 높은 천장 덕분에 시야가 탁 트여 있어 답답함 없이 여유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쪽 라인에는 파티션으로 나눠진 좌식 테이블 공간이 이어져 있어요.
신발을 벗고 올라가 앉는 구조라 장시간 머무르기에 무리가 없고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손님분들에게 특히 좋아 보여요. 카페 앞에는 넉넉한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차량 이용 시에도 불편함 없이 방문할 수 있어요. 2주차장까지 운영 중이라 주말이나 피크 시간대에도 비교적 여유롭고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도 별도로 확보되어 있어 모두를 배려한 세심함이 느껴집니다. 쌀빵 베이커리라는 확실한 정체성부터 야자수가 어우러진 카페 안팎의 인테리어는 꽤 인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다만 카페 내부의 패션 브랜드도 이점에 있고 인테리어도 전체적으로 통일된 분위기는 아니어서 개인적으로는 약간 산만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카페인데 피크닉도 하고 계곡에서 물놀이도 하고 삼겹살까지 구워 먹을 수 있는 곳이 서울 근교에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소개할 곳은 양평에 오픈한 지 이제 막 일주일 된 신상 카페 넷카페입니다. 내돈내산으로 다녀온 넷카페의 매력 포인트부터 공간 구조, 그리고 아쉬웠던 점까지 100% 솔직 리뷰. 안녕하세요. 저는 숑숑카페입니다. 첫 번째 매력 포인트는 피크닉입니다. 카페 야외에 피크닉장이 따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냥 자리만 있는 게 아니라 세트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29,000원에 아메리카노 2잔이랑 소금빵 2종이 포함되어 있고요. 돗자리나 테이블, 바구니 같은 피크닉 용품도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산해보니 음료랑 빵값 제외하면 7,000원 정도의 피크닉 용품을 사용하는 셈인데요. 보통 야외에서 기분 좀 내려고 하면 돗자리부터 챙길 게 이것저것 은근히 많은데 여기는 그런 준비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편했고요. 다만 이용 시간은 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매력 포인트는 셀프 바베큐장입니다. 아직은 준비 중인 상태로 5월에 오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개별 텐트 형태로 되어 있어서 프라이빗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고기나 야채도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게 매점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사전에 예약하면 몸만 와서 이용할 수 있게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이용이 안 되는 상태지만 완성되면 꽤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특히 여름에는 더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세 번째 매력 포인트는 바로 이 넷가입니다. 카페 이름이 넷카페인 것도 바로 앞에 이렇게 넷가가 붙어있기 때문인데요. 물놀이도 가능한 곳입니다. 제방이 있어서 물살이 빠르지 않고 수심도 깊지 않은 편이라 아이들과 함께 이용하기에도 괜찮아 보이고요. 특히 물놀이 하고 나서 바베큐까지 같이 즐기기 좋은 환경입니다. 피크닉장 한쪽에는 샤워실도 마련되어 있었네요. 이 카페의 핵심 포인트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매력 포인트는 카페 공간 자체입니다. 전체적으로 노출 콘크리트에 우드톤을 섞은 분위기라 요즘 스타일의 깔끔한 느낌이고요. 중간중간 식물 배치도 잘 되어 있어서 너무 차갑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입니다. 특히 창가 좌석이 길게 나 있어서 채광도 좋고 바깥 풍경 보면서 앉아있기 괜찮았고요. 2층에는 테라스 공간도 따로 있고 넷가 앞쪽에는 빈백 형태의 야외 좌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실제로 앉아보니까 꽤 편한 편이었고 날씨 좋을 때는 자리 경쟁도 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좌석 선택지가 다양한 편이라 상황에 맞게 이용하기 괜찮아 보였습니다. 카페 공간만 보고 와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특색 있는 베이커리와 음료입니다. 베이커리는 홍국살 식빵이나 지평 막걸리 술빵처럼 다른 카페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메뉴들이 인상적이었고요. 시그니처 음료도 비주얼과 맛 모두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버터리한 풍미의 소금이 들어간 소금 정원이 좋았습니다. 가격대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보통 계곡을 끼고 있는 카페들은 커피 한 잔에 10,000원 가까이 하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는 아메리카노 5,500원, 라떼 6,500원 정도고 비싼 메뉴도 8,000원대라 부담 없이 이용하기 괜찮은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카페의 매력 포인트를 살펴봤는데요.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기 전에 카페와 함께 들려볼 만한 곳도 소개해 볼게요. 제가 양평 올 때마다 들르는 개군할머니 토종순댓국인데요. 매스컴에도 여러 번 소개된 유명한 곳인데 시래기가 들어간 구수한 순댓국 맛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업로드되는 딱 이번 주 주말에 양평 산수유 축제도 열릴 예정이니 타이밍 맞으면 같이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이 사실 많지는 않았는데요. 실내 테이블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서 시간대에 따라서는 실내 자리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카페 앞 주차장은 다소 작은 편인데 제2주차장은 100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이 부분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커피만 마셔도 괜찮지만 피크닉이나 물놀이, 바베큐까지 여러 가지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카페와는 확실히 다른 매력이 있는 곳입니다. 물론 아직 바베큐장 등은 오픈하지 않은 상태라 지금 기준으로 섣부른 판단은 어렵지만 완성되면 지금보다 더 즐길 요소가 많아질 것 같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카페였습니다. 숑숑이 다녀온 100% 내돈내산 카페 리뷰 어떠셨나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